2030들은 절대 주식시장에서 돈 못 법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악플 달릴 수도 있는데 왜냐면 마음 자체가 끓어 피가. 그런 사람은 주식 투자에 안 맞아요. 이게 돈이라는 게 진짜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한테도 고민을 잘 털어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절대로 털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가요? 다 뺏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이 현실적인 돈 이야기를 나누고 할 수 있도록 월급은 적은데 쓸 곳은 많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인구 대표님은 뭐 소울메이트. 그런가요? 늘 영상에서 보면서 뭔가 이렇게 좀 친근함을 느끼고 있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방송도 같이 했잖아. 같이 했죠. 국민 영수증 같이 했고. 네. 그래서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좀 충격적인 얘기를 어, 방금 들어가지고 아직 충격이 얼굴에서 안 가실 표정인데? 아니 너무 궁금합니다. 주식장에 올라서 막 드디어 오르는구나 막 좋아하고 있었는데 좋은 게 아니라고.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지금도 네. 이제 장이 열리고 있는 시간이니까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잘하면 8천 넘을 것 같다. 20대들은 참 큰일 났다 이런 얘기 했죠. 왜죠? 이게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뭐 단기간에 투자를 해서 뭐 재미를 보는 분도 있지만 사실 상추 심거나 배추 심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인삼 같은 거잖아요. 한 오래. 5년, 6년. 우리 또 2030들은 아직 주식을 많이 사진 않았는데 벌써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문제가 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주식을 사고 오늘 나스닥을 사고 S&P 500을 사고 코스피를 샀는데 오른다. 그럼 기분 좋죠. 그 다음 달에 샀는데 또 올라. 너무 기분 좋죠. 근데 사실 그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나스닥, S&P 500, 코스피 중에 코스피가 3년 동안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는데 적립식으로 해도 코스피가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왜 그랬느냐? 코스피는 좀 혹한의 세월이 있었잖아요. 저가 매수의 기간을 견디고 매수했던 사람이 한꺼번에 수익이 나면서 이 폭발적인 수익률이 나오는 거니까 사실 너무 빨리 올라버리면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우리 직장인들 2030들은 굉장히 초조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너무 빨리 오르면 안 돼. 안 오를 때 계속 사놨던 게 한꺼번에 올라야 되는데 다들 지금 수익률에 취해가지고 아시겠지만 이 삼성전자의 주주들의 47%가 10주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한 주, 두 주 사놓고 빨간불이다 수익률 몇백 프로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실제로 트레이너님께서 어렸을 때는 재테크를 하지 말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거든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재테크를 하지 말라 그래서 다 써라 그 얘기가 아니라 뭔가 공부하겠다. 그러니까 기초 기본이라고 하는 거를 잘 공부하는 건 좋은데 이게 사실 2026년 1월부터 2월 동안 미래에셋증권에서 자료 발표한 거 있잖아요. 두 달 동안의 수익률 연령대별로 뽑아보니까 똑같은 시장에서 똑같은 주식 투자를 했는데 60대가 1등이었단 말이에요. 18.1%. 네. 근데 같은 시간에 똑같이 투자했는데 20대가 몇 %인 줄 압니까? 1.26%. 수익률이 진짜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어설프게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이제 견디질 못한다 그럴까? 버티질 못한다 그럴까? 그래서 우리 전인구 대표님이 올려주시는 영상 이런 거를 정말 오래 봤던 분들은 도움이 돼요. 근데 그냥 간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볼 건지 안 볼 건지 빨리 판단해라. 장기 구독을 해야지. 잠깐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걸로 자꾸 판단을 하면서 움직이게 된다. 맞아요. 급할 때 막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60대들은 이런 게 많아요. 뭐라고? 뭐 삼성전자만 그렇지, 되는 그렇지. 거지?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예요, SK하이닉스예요 이렇게 딱 그 두 개 정도에서는 더 이상 입력을 안 하십니다. 맞아요. 까먹어. 그러면서 뭘 사. 그리고 얼마를 샀더라? 이런 게 굉장히 좋은 투자법이죠. 네. 그런데 하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 오르는 장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분들 수익률이 진짜 잘 나왔죠. 제가 이 책 나오기 전에 1억만 모읍시다라는 맞아요, 책을 맞아요. 가지고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자꾸 이렇게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라는 뜻인데 자꾸 손가락을 봐요. 그래서 1억을 모아라 그랬더니 야 요즘 세상에 돈을 왜 모으냐 지금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구장창 저축을 하라는 게 아니라 1억을 모은다는 게 무슨 의미냐 1억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방향을 말하면은 빨리 여유자금 1억을 만들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또 이제 우리가 요즘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네. 그거잖아요. 아 1년 전에 SK하이닉스에 1억 넣어놨으면 지금 10억이야. 그 다음에 1년 전에 1억을 삼성전자 샀으면 지금 6억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1억이 없었잖아. 근데 설사 1억이 있었다 그래도 1억을 넣어놓을 수 있겠어요? 물론 내가 타임머신 타고 가서 미래를 보고 오지 않는 한은 누가 위험자산에 목돈 1억을 넣어놓습니까? 여유자금으로 1억이 있는 사람은 넣어놓을 수 있어. 만약에 내가 금융자산으로 한 10억, 20억 있는데 한 1억은 그냥 삼성전자 사놓을까? 이럴 수 있잖아요. 모은 재산이 1억, 2억인 사람이 1억을 넣어놓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종목에다가?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1억
1억만 모아라 라는 의미는 1억만 모으면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 빨리 여러분들의 여유 자금이 1억이 되는 날이 와야 돼요. 1억 정도는 그냥 이런 종목에 투자해 놓을 수 있다 라는 정도가 됐을 때 퀀텀 점프가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번에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의한 빅2 기업의 엄청난 주가 상승이라는 게 앞으로 없을 거냐? 뭐 매번은 아니겠지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 이런 주식에 넣어놓을까? 이런 상태가 돼야만 부자가 되는 거지. 그거 적립식으로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서 뭐 야 나 수익률 몇 프로야 몇 프로야. 근데 원금 얼만데? 원금 500.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고 괜히 에너지 소모만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소모가 돼도 그 이익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근데 그런 에너지 소모는요. 네. 그냥 여러분 일 열심히 하면서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수준에서는 그냥 저축 열심히 해도 큰 차이 안 나요. 그래요? 네, 왜냐면 우리가 지난 3년간의 S&P 500의 수익률이 기간 수익률로 71% 정도 되는데 적립식으로 하면 34%거든요. 수익률이 대단하긴 하지만 중요한 걸 그냥 공제회나 또 앞으로 나올 청년 미래적금이나 그동안 해오셨던 청년 도약계좌에 넣어서 50만 원 넣은 거랑 비교를 해보면 50만 원 S&P 500 넣은 거 3년, 50만 원 청년 도약계좌나 미래적금에 넣은 거 차이가 한 200 정도 나거든요. 3년에 200이면은 그냥 제가 봤을 때 1년에 한 70만 원 나는 건데 그 3년에 S&P 500 넣은 사람은 원래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주식 한 주를 사도 대주주처럼 수익률 관리를 한다. 신경이 그만큼 쓰이고 에너지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주식이 좋았을 때랑 비교하면 저축보다 많긴 하지.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엄청난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초년생들은 적립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목돈을 밀어넣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니까 굳이 너무 처음에 5천, 3천도 못 모았는데 주식 이렇게 할 이유는 저는 없다. 그냥 3천 정도는 모으고 한 5천 정도 모았을 때 내가 1,000만 원은 그냥 없다 셈치고 이런 마음이 들 때 본격적으로 이제 전인구 대표님을 만나요. 맞는 말인 게 뒤로 갈수록 시드가 크면 불어나는 속도가 다르죠. 나중에는 하루에 1억씩 버는 날도 나올 거예요. 근데 니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본인의 어떤 역량을 가꾸고 키우고 본인이 그걸 만들어가야 되는 시기에 너무 여기에 열연하다 보면은 본인이라는 사람이 망가지고 있는 거죠. 가끔 일에 집중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요즘은 솔직히 저도 인정하는 게 최근에 코스피에서 특히 반도체 2개 기업의 랠리는 점심시간만 되면 모두 그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이 어찌 보면은 참 힘든 게 이런 시장을 경험한 거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 이런 도파민이 터지고 나서 과연 제대로 그 다음 시장을 대응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에서는 솔직히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돈은 버는 사람 따로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하루에 1억씩 번다는데 지금 삼성전자 주주의 거의 88%가 100주 미만이에요. 의미 있는 자산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주주 중에 딱 10%예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재용, 최태원밖에 없어. 나머지는 인생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하는 건 좋은데 기초 기본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돈줄 나는 기분이 벌써 드네요. 그러죠. 나 만나고 1시간만 지나면 뼈가 아파. 그게 아프다 벌써. 근데 시드 1억을 빨리 모으고 싶거든요. 그래서 없는 돈도 아껴가면서 어찌저찌 뭐 적금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 만나보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보셨을 때 요즘 이 시대에 돈을 모으는 거 방해하는 일이 뭐라고 보세요? 방해하는 1위는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이죠. 제가 카페인 중독을 조심해라라고 제가 1년 전에 와서 얘기했잖아요. 카페인이 뭐냐?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인스타그램이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조차도 메타조차도 인스타그램 설정에 들어가면 2시간 이상 쓰지 말라고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일일 평균 지난 일주일간 사용 시간을 딱 조회해보면 나오거든요. 막대 그래프가 쫙 요일별로. 근데 이게 2시간 넘어간다 그러면 상당히 중독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으면 안 된다. 요즘 2030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소비가 폭발을 하게 되는데 주식 수익률이 좋으면 어깨가 좀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서 좀 쓰자. 요즘 벤츠 매장에 2030들이 자주 출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본대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 이게 뭐 코스피가 너무 올라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경제학에서 자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산 효과는 뭐냐? 자산의 평가 금액이 커지면 자기도 모르게 소비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남자는 차, 여성들은 가방과 여행이에요. 제가 딱 봤을 때. 여행 좋아하세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하죠. 그럼요. 여행의 기쁨을 아직 모르는 세대다. 여행을 자주 가요? 자주 못 갈 수 가죠. 있어요. 그러면 여행 좋아하는 거 맞아요. 여행을 진짜
나 좋아해요. 그러고 여행을 자주 가잖아요. 네. 여행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주 가지 않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여행을 자꾸 간다는 게 무슨 의미야? 여행을 잘못 설계, 지난번보다 재미가 없네? 지난번보다 이게 맛집들이 별로네? 또 가! 그리고 자꾸 또 가는 거야? 인천공항에 딱 여행을 마치고 내려가지고 캐리어 끌고 리무진 타고 막 이렇게 해갖고 집에 딱 와. 현관 딱 문 열고 캐리어를 집 안에다 딱 들여놓고 그 다음에 하는 소리 뭐야? 집이 최고야. 그렇지. 집이 최고다. 맞아요. 이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똑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이 최고인데 왜 갔어, 그러길래. 항상 그런 생각해요. 이 집 왜 떠났지 내가? 이 좋은 집을 두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걸 자꾸 까먹을까봐 냉장고 앞에 붙여놨어. 집이 최고다. 그거 괜찮다. 여기 붙여놨어. 그래서 가끔 막 이렇게 여행 갈까? 떠날까? 그러다가 그 문구를 딱 보면 집이 최고야. 이게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행의 만족도를 높이려면은 여행을 너무 자주 가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여행 자주 가고 비싼 차 타고 자기 소득에 비해서 그리고 좋은 가방 자꾸 사고 이러면은 자기 소득에 비해서 저축과 투자하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저축과 투자하는 금액이 줄어들면 생기는 병이 투기병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이 줄어들면 자꾸 수익률로 뭔가를 자체적으로 머리가 레버리지를 해. 보통 경제학에서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투자 대상에 대해서 요구 수익률이 높냐 낮냐. 부자들은 투자 수익률이 낮아요. 왜냐면 채권 사고 주식 사고 얼마면 될까요? 뭐 한 5% 10% 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요구 수익률이 낮다는 건 뭐냐, 오래 기다릴 수 있다, 장기적 시각이라는 거고. 젊은이들은 조급해. 내가 이렇게 적은 원금인데 이거 빨리 불려야 된다. 요구 수익률이 높아요. 요구 수익률이 높게 되면 어떻게 되냐, 원금이 줄어든 사람이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 그게 투기병이죠. 전인구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조급한 돈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못 벌죠. 못 벌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30들은 절대 주식시장에서 돈 못 법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악플 달릴 수도 있는데, 왜냐면 마음 자체가 끓어, 피가. 그런 사람은 주식 투자에 안 맞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삼 키우는 마음으로 장기적 시각을 볼 수 있는 사람. 나도 나이에 비해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법인카드도 체크카드고 투자도 코스피보다는 나스닥에 합니다. 오래전에. 그리고 코스피로 빨리 옮겨 타야 돼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 2번은 얘기했거든요. 2025년도에는 투자를 하려면 한국 주식을 해라. 이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자꾸 뭘 움직이고 하면 내가 그 에너지를 뺏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했죠. 그 대신에 어쨌든 뭐 23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적립식으로 안 해. 왜냐면 적립식으로 하면 또 신경을 쓰면서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큰 덩치를 넣어놓고 올라가네? 떨어지네? 그냥 이것만 신경 쓰지. 사업을 하는 사람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일이 안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또 오늘 스케줄이 뭐냐, 방송이 뭐냐, 강의가 뭐냐, 유튜브가 뭐냐 이걸 따라다녀야 되는데 내가 또 신경 쓸 거리를 거기다 만든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약간 배가 아프긴 하죠.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 뭐 이런 거는 있지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약간 2030은 저 같은 마인드가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친구 중에 누가 투자해서 돈 벌었다 그러면 배 아파하는 것보다 그래? 축하한다. 밥이나 사. 물론 뒤에서는 내가 표정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는 배포가 있어야 돼. 내가 내일에서 성장하고 발전해서 성공하겠다라는 배포가 있어야 된다. 최소 1억 모을 때까지. 1억 정도 모이면 그 다음에 어때요? 솔직히 그냥 2, 3천 원 이거 없다 셈치고 내가 딱 꽂히는 거에 꼽아놓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매달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넣어가지고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이에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주식을 해라.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근본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나는 주식에 들어가도 본업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하세요. 근데 한번 해보면은 자꾸 새벽 3시에 눈이 떠지고 내가 왜 새벽 3시에 일어났지? 그러면 일어난 김에 자꾸 볼까? 이게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한 5억 밀어넣었다 주식시장에. 그러면 일어나서 새벽 3시에 봐도 내 스스로가 그 생산성이 되잖아. 이거 5억인데. 근데 500만 원 들어갔는데 새벽 3시에 깨봐. 억울해요, 이거 되게. 근데 돈을 모으다 보면 가장 그 힘든 소비 절제가 약간 예상치 못하게 보상 심리 같은 거죠. 약간 삶이 힘들 때. 맞아. 저는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생각 없이 야식을 뭐 시켜 먹던가 원래 절약하려고 했는데 못 참고 하고. 우리 전인구 대표님이 유튜브 시작하시기 전에 예전에 진짜 우리 과였어요. 짠돌이 절제. 맞아요. 그래요? 그런 쪽이었거든. 그 방송 국민용순 할 때 보면 현타가 온다 그러지, 요즘 말로. 딱 그럴 때 대표님 어떻게 했습니까? 저요? 뭘 소비하면서 보상했어요? 더 절약했죠. 그렇지. 이게 알잖아 벌써. 여러분도 한번 이걸 개발을 안 해서 그렇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통장에 5천 1억이 있어. 5천으로 뭐 살 수 있나? 이런 거 살 수 있네. 그쵸. 뭐 1억으로 이런 거 할 수 네. 있네. 이런 걸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걸 저지르잖아? 그럼 통장이 0원이 되는 거야. 통장을 딱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아파. 0원이 됐어. 근데 1억짜리 물건이 내 앞에 딱 와 있어. 와, 너무 좋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이 물건에 관심이 많은 건데 네. 이걸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 1억짜리 물건이 내 눈앞에 있고 5천짜리 가방이 그 순간 내 통장이 0원이 되잖아. 그 슬픔이 더 커요. 근데 만약에 이미 0원이면요? 이미 0원이면 이거 못 사잖아. 남의 돈으로 땡겨와서. 어차피 없어 나는 뭐 그렇지. 그게 요즘 2030들의 문제인데 저는 그래요. 통장에 있으면 가능성이고 바깥으로 나와서 물건이 되면 가능이거든. 가능이 좋냐 가능성이 좋냐. 가능도 좋지. 만지고 타고. 근데 가능성의 기쁨도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가 재벌들이 뭘 가능으로 만들어서 기분 좋은 게 아니잖아. 나 그거 할 수 있어. 근데 그냥 안 하는 거야. 이거와 하고 싶다. 이거는 완전 다른 거야. 그래서 나는 가능의 기쁨을 보상으로 생각을 해라. 예를 들면 내가 너무 고생했는데 이번 달 진짜 잘 해가지고 너무 난 성과를 냈다. 자 그럼 나한테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선물하자. 지금 사면 좀 저가 매수일 것 같은 주식을 사서 나한테 선물한다든지. 물론 어렵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모든 걸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이런 개념도 있구나. 듣는 분은 그럴 거야. 영상 보면서 그냥 하는 얘기 아닐까? 아니라니까요. 전인구 대표님이 실제로 과거에 영수증께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으로 차를 안 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언제든지 모든 차를 다 살 수 있는 사람인 거야. 네. 매장 갈 때마다 살 수 있죠. 근데 뭐 카니발 하나 샀다 쳐봐요. 다른 차 못 사 이제. 이때부터 다른 차 보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얘기하시잖아요. 약간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독특하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8대2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열심히 진짜 뭔가 좀 돈 좀 벌어볼까요? 5명 중에 1명만 자수성가 연구자가 돼요. 5명 중에 1명이 8대2의 법칙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5명 친구 있으면 그 중에 꼭 독특한 친구 하나 있죠. 비범한 친구 있죠. 비범한 행동을 한 사람이 미래에 비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해는 안 가겠지만 나한테 보상을 왜 자꾸 마라탕으로 하려고 그래? 살만 찌지. 나한테 보상을 자꾸 뭘 사려고 그래? 네. 뭘 자꾸 먹으려고 그래? 이런 것도 신박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100%는 아니에요. 뭐 보상도 네. 하긴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모든 것을 그때그때마다 보상하는 것은 안 된다. 근데 들어보니까 모아본 사람만이 느낄 수 맞아요. 있는 거네요. 모아봐야지 그런 여유도 생기고 기분이 좋고 왠지 그냥 써도. 이런 거지.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연말 되면 통장에 얼마 정도 되겠다. 주식하고 뭐하고 합쳐서 이 정도 되는 거. 아직 안 됐어. 근데 딱 그 금액이 됐을 때 느낌. 연말이면 그 정도 되고. 그럼 이주 세면은 내년 상반기 되면 드디어 앞에 5자를 찍는구나. 뭐 약간 이런 느낌? 이런 생각으로 늘 생활하면서 라면을 먹어도 기쁘다. 근데 내가 파인다이닝을 먹잖아요. 슬퍼. 이게 자꾸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자꾸 사진을 찍는 거고. 저도 태어나서 이번에 파인다이닝 비슷한 걸 처음 먹어봤거든요. 네. 이번에 장모님이 팔순이라 어디 무슨 호텔 가서 파인다이닝 비스무리한 네, 걸 네, 네. 처음 먹었는데 진짜 새 모이만큼 주더라고요. 맞아요. 이쁘긴 이뻐. 뭐 좋아하시니까 뭐 나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했는데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매콤한 거가 들어가고 어우 배불러 이래야 되는데 먹었는 뭘 먹었더라? 잠깐만 사진 찍은 거 있어? 그래서 기억이 안 나. 끝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구나. 그러나 그걸 먹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가능성이 계속 내 통장에서 줄어. 그러니까 자꾸 그 행복을 붙잡고 싶어서 사진을 찍는 거야. 근데 저 이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더 짠돌이가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점점 더. 아니야. 요즘은 돈을 좀 씁니다. 그래요? 제가 뭐 사실 20대, 30대 때 엄청난 짠돌이로 살았고 40대 후반으로 가니까 네. 이제는 돈을 좀 써야 되겠다. 예전보다는 그래도 소득 많이 늘어났고 요즘은 써요. 어마어마하게 무슨 비싼 슈퍼카를 사고 뭐 이런 건 안 하지만 좀 씁니다. 저도 이제 명륜 진사갈비 가요. 명륜 진사갈비 괜찮더라고. 내가 명륜 진사갈비를 우습게 알았어요. 나도 나름대로 뭐 강남에 살고 명륜 진사갈비 이랬거든? 근데 우연히 친구들이 가자는데 명륜, 야, 이런 데는 진짜 이거 뭐 중국산 아니야? 이러는데 딱 먹었는데 고기가 깜짝 놀란 게, 야, 이게 남냐? 뭐야, 지금 광고 아니에요? 명륜 이거 전사. 전혀 절대 상관없어. 진짜 놀랬어. 나 명륜 진사 진짜요? 관계자 여러분 네. 감사드립니다. 이게 뭐 사실 가볼까요? 명륜 진사갈비가 명륜 진사갈비를 통해서 고기를 싸게 팔아서 남기는 게 아니라 명륜 진사갈비의 프랜차이즈업에게 약간의 금융 서비스업을 하면서 남기는. 근데 저는 트레이너님 영상 댓글에 뭘 봤었냐면 1억 드디어 모았는데 막상 모아보니까 못 쓰겠어요. 진짜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바로 그겁니다. 오. 여러분, 제가 1억을 모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1억이라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1억을 만드는 동안에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고난의 세월일까? 그게 젊은 시절에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이버머니가 아니야. 1억 찾아가지고 10,000원짜리로 한번 쌓아놓고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모았다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돈이라는 것은 사이버머니가 아니구나. 피땀 흘려 번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돈에 대한 진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트레이너님이 듣기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저축을 하셨다고 전 들었거든요. 궁금해요. 어느 정도로? 80%? 사회초년생 때 제가 정영진 회장님하고 입사 동기인데 삼성에 입사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삼성물산으로 입사하셨고 저는 네. 제일기획으로 입사했다가 이제 삼성생명으로 회사를 바꿨는데 그때 155만 원 정도 받았어요. 90년대 중반 후반 그 네. 정도에 155만 원이 월급을 받았는데 나는 124만 원 저축했어. 근데 그게 155만 원이 나오기 전에 급여 이체로 재형저축을 떼고 나온 거야. 와, 재형저축 떼고 나 155만 원 받아서 124만 원 저축한 거야. 어떻게 생활하셨지? 31만 원 남죠? 지금 화폐 가치로 한 7, 80은 되지 않을까?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 없지, 인터넷 없지, 그쵸. 택배 없지, 배달 없지, 여자친구 없지 이러면은 가능해요. 여자친구 없는 여자친구 게 없었어. 가능하셨구나. 그때는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능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는데 처음에 그렇게 돈이 막 북북 불어나요. 진짜 그때는 이율이 엄청났거든. 90년대 후반에. 거의 10%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막 북북 늘어나니까 이 볼륨이 커지니까 아까 그 댓글 달았던 분처럼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이거. 그래서 그다음부터 재밌구나, 이게. 그러니까. 벨이 달 때까지 아마 80% 했던 것 같아요. 그 재미를 느껴야 되는 재미를 것 같아요. 느껴야 돼요. 여러분도 그걸 느껴야 돼요. 요즘 수익률 늘어나는 재미는 있겠지만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실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또 까질 때는 또 마음이 또 엄청 아픕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의 계절이 있으면 마이너스의 계절이 있거든요. 저희 그 국민연수증 찍었을 때 촬영 끝나고 나면 작가들이 찾아와가지고 제 거 하이닉스 어떡할까요? 살까요? 말까요? 22년도지. 예, 22년 전. 그때 이제 하이닉스 사셔야죠라고 했다가 그게 아니 왜 하이닉스를 사? 삼성전자면 몰라도 지금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게 20배 올랐어요. 근데 막 돈 아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 스스로가 궁상맞게 느껴질 때도 있고, 특히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가 그런 아끼는 게 힘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어요. 네. 네. 자존감과 자존심은 무슨 차이일까? 비슷한 말일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존심이라는 말은 사실은 열등감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저 친구들하고 모였는데 저 친구들 보니까 가방도 다 좋은 거, 다 괜찮은 차 타나 오네? 안 되겠다. 내 자존심이 있지. 라고 할 때 그 자존심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실은 거기서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진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저기 차가 좋은 거 있고 좋은 가방을 들었네? 걔네들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면 저축을 해서 투자를 잘해서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저렇게 꼭 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자존감인 거예요. 조금 달라 말이. 그래서 자존심과 이 자존감을 구분하세요. 그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이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대부분의 자존심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자존감이 아닌 열등감일 가능성이 많다. 아니 내가 지금 월급 200, 300밖에 안 되는데 뭐 1억을 어떻게 모아요?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200, 300밖에 아직 안 되니까 빨리 1억을 만들어야 돼. 아, 월급 10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내가 1억 모으라고 하겠어? 알아서 하겠지. 뭐 저절로 굴러가겠지.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50대 후반으로 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이 결국은 고통이 기쁨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나스닥이나 S&P 500은 그동안에 고통이 없이 올랐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안 오른 적 있어요? 2022년도에 금리 올린다고 그때 1년 정도 떨어지고 막 계속 오르잖아. 그러니까 나스닥 S&P 500에 투자한 사람은 고통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못 먹은 거야 지금. 근데 코스피를 보세요. 3년 전에 계속 코스피 200에다가 투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투자하면서 무슨 생각했어? 야, 이거 진짜 더럽게 안 오른다. 미국 주식은 저렇게 날아가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지난 3년을 놓고 봤을 때 2년 6개월을 안 올랐어. 그러다가 작년 6월부터 오른 거예요, 이거 사실. 작년 6월에 3000p 플랜카드 붙였잖아. 그리고 나서 한 달인가? 또 안 됐는데 플랜카드가 바뀌어. 5000p 시대, 4000p 시대는 없었어요. 플랜카드를 만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3년을 투자했다 그러면 2년 6개월 동안 진짜 안 오르는 이 주식에 내가 계속 사야 되나? 이 고난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과 S&P 500보다 수익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럼 그런 얘기는 고난의 세월이 있어야 기쁨이 있다. 지금 여러분 투자가 즐거우세요? 근데 최근에 나스닥 S&P 500에 들어갔는데 너무 좋아. 최근에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코스피 들어갔는데 괜찮아.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미래에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진 마세요. 떨어져 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돈 모으는 꿀팁들을 좀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젊은 친구들 보면은 돈을 이제 못 모으는 거다. 나는 벌고 싶지만 모을 수가 없는 환경이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안 모으는 거라 보세요? 못 모으는 거라 보세요? 못 모으겠다는 핑계로 안 모으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100명의 사회초년생 월급 300만 원대를 설문조사했어요. 저희 회사에서. 네. 얼마 전에. 원금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이잖아요. 수익률에 관심이 많죠, 요즘은. 근데 이 100명의 설문조사를 보니까
과 달리 소름 돋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2030들이 하고 있는 게 똑같더라. 청약저축하고 IS 얘기죠. 26주 카카오뱅크 적금, 토스뱅크 뭐 여행 적금, 나머지 80%는 S&P 500이나 나스닥의 ETF를 사거나 최근에는 코스피에 투자하고 있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한참 지나면 수익률은 어쩌면 싱크로나이즈 될 가능성이. 수익률의 표준 편차는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 근데 300만 원 정도 받는 직장인들을 100명을 설문조사했는데 의외로 원금이 차이가 큽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300만 원 벌면 많이 해야 150 정도 하지 않을까? 그것도 엄마가 먹여주고 재워줘야 그 정도 사고. 그쵸. 근데 아니에요. 이 100명이라는 표본 중에 거의 20% 가까운 사람이 250을 해. 저축. 놀랍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대단하다. 아예 300만 원대를 버는데 어떻게 250 저축하냐? 뭐 엔잡 하나? 아빠 카드를 쓰나? 뭐 그런 걸 설문조사에서 받을 걸 그걸 못했는데. 근데 20% 이상이 한 푼도 저축 안 합니다. 그럼 둘의 차이는 얼마야? 1년에 원금이 3천 차이 나는 두 사람이 5년, 10년 후에 수익률이 차이가 안 난다고 싱크로나이즈 된다고 봤을 때 얼마나 차이 날 거냐? 사실은 수익률의 차이가 아닌 원금의 볼륨의 차이가 크다라는 걸 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의 볼륨의 차이가 왜 중요하냐? 5년 정도 지나서 직장 생활하면 동기들을 한번 봅니다. 대리점 달고 나서 어떻게들 지내나? 바빠서 못 만났는데 그거 만나갖고 잘 지내고 있어? 뭐 이러다가 마지막에 야 근데 넌 어떻게 돈 좀 얼마쯤 모았냐? 뭐 이런 얘기 한 바퀴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 회사 월급 뻔히 알잖아. 한 1억 얼마 정도 있어. 5년인데 1억 얼마가 있다고? 다 물어보니까 다 1억 있는 거야. 1억 이상은 있는 거야. 네. 근데 자기는 지금 보니까 한 3천만 원인가 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왜 그러지? 7천만 원 어디 갔지? 월급 비슷하게 받았는데 7천만 원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지? 차 하나 사고. 인스타그램을 봐야 알 수가 있어. 어디가 있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아시겠지만은 그 사람이 그 모임을 갔다 와서 느끼는 거는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조급함이 생긴 사람이 당연히 원금의 차이로 동기들보다 돈을 덜 모았잖아. 그럼 이 사람 안 되겠다. 나도 조금 신경 써야 되겠다. 그럼 이 사람이 앞으로 저축할 것 같아요? 주식할 것 같아요? 주식이요. 빨리 그냥 레버리지 막 때려가지고. 그렇지. 그거죠. 좀 장 안 좋아지면 인버스, 곧버스 막 이런 거 하고 좋을 때 레버리지 막 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금이 줄어들면 투기병이 도진다. 이게 사실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저희 5월 말에 결혼식 가잖아요. 축의금 얼마 내야 돼요? 그 결혼식 저도 가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그 결혼식에 밥값을 조회해봤어. 했는데 보니까 그게 한 18만 원, 20만 원 가깝더라고. 이걸 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진짜 이걸 신경이 좀 가봐라. 쓰이는데.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그랬거든요. 땡땡 호텔 내가 언제 가보겠냐.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나 와이프랑 같이 가겠다. 안 된다, 이렇게 안 얘기했다가 요번에 또 유튜브 찍느라고 네. 만나가지고 혼자 가겠다. 그래서 혼자 가는 걸로 그렇게 그것 이제 때문은 바꿨습니다. 아니까. 둘이 가게 되면은 그 식대를 최소한 2배 정도는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2030들이나 우리 3040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축의금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축의금을 비정기 저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 축의금이 왜 자꾸 속이 쓰리고 이러냐면 이게 비용 코스트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 사람한테 10만 원이 나갔다. 그러면은 10만 원 언젠간 나한테 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비상장 주식을 하나 사놨다. 마인드를 전환해. 마인드 전환을 나 평상시에 정기적으로 저축 투자를 잘 못하는데 이번 달에 미치겠어. 이번 달에 결혼식이 2개라 20만 원 깨지게 생겨서 이번 달에 비정기 투자를 20만 원 하게 됐구나. 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뭔가 이 회계상의 심리적 회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계에다가 비용으로 잡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업도 비용으로 안 잡고 자산으로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에 내가 투자해 놓은 금액이다.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그럼 결혼 꼭 해야겠다. 그리고 꼭 하고 나서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게 딱 나와. 나 누가 딱 청첩장을 그래요? 그럼 잠깐만. 엑셀 딱 뒤져. 알았어. 이분이 상가나 여기 왔었나? 10만 원 왔었네. 그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딱 했는데 안 왔네? 안 왔어? 왜 안 왔지? 맞다. 내 경조사일 때는 이분하고 내가 관계가 알기 전이구나. 오케이. 그러면 나중에 내 장례식이라도 오게 하려면 내가 네. 간다. 방명록 꼭 적어야 됩니다. 꼭 적어야 되고요. 네. 엑셀로 정리하셔야 되고 회계 처리를 저축이나 투자로 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를 할 거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얼마를 할 거냐는 여러분 한번 머리를 잘 돌려보셔야 되는 게 앞으로 내가 그분의 결혼식에 가서 10만 원을 내잖아요. 네. 10만 원 낼까 5만 원 낼까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는 물가가 또 워낙 오르니까 5만 원 하는 건 좀 너무 그런 맞아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경조사를 가서 축의금을 내거나 부의금을 내는 이유는 그분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그분에게 조의를 전하기 위한 마음이라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최소한 약간 욕을 안 먹기 위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랑 똑같이 가는 사람들한테 시장 조사를 해요. 아, 얼마를 하느냐 다 물어봐서 그럼. 고선에 맞춰줘야지. 그럼. 네. 그거보다 조금 하나 덜 하게 되면은 괜히 가구 돈 내고 나중에 튄다라는 거지. 아싸리 안 갔으면 까먹어. 뭐 바빠서 못 왔나? 근데 다 10만 원 했는데 혼자 5만 원 그러면 와 기억에 남죠. 이런 것도 있어. 10만 원 할 마음은 있었는데 포항이래, 부산이래. 그러면 내가 간단 말이야. 그렇죠. KTX 비용도 있잖아. 그것도 그러면 고려해. 10만 원 하려고 그러면 5만 원 하고 올 거냐? 아니면 안 가고 10만 원 보낼 거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또 고민이 많아. 안 가고 보내게 되면은 결혼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중에 왔던 사람이 얼굴이 좀 임프레션이 있긴 하죠. 그런데 그거를 복구하고 내가 KTX 비용을 절약을 하려면 10만 원을 그냥 보내지 말고 손편지를 넣으면 됩니다. 그냥 10만 원만 보내면 아무래도 갔던 5만 원보다 오히려 인상이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야 정말 결혼 축하한다. 내가 정말 가려고 했는데 정말 이러저러 해서 했나 너의 결혼을 축하해 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다 하면서 손편지를 써봐. 요즘 누가 손편지를 써줘. 다 감동이죠. 너무 축하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보자 이러고 딱 보내면은 오히려 그게 인상적으로 남을 수 있다. 그럼 어느 정도 바깥보다는 좀 위로 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 거는 뭐 한국의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문화상 예, 있다. 예, 시장 조사를 해라, 맞춰라, 그리고 회계 처리를 저축 투자로 생각을 해라. 너무 완벽하다. 그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내가 딱 결혼 청약서 받았는데, 가만있어 봐. 남친하고 지금 내년에 좀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 쓰십시오. 내가 곧 방위가 나오니까 네. 회수를 할 수가 있잖아. 회수 가능한 채권. 또는 조금 힘을 좀 힘을 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힘을 준다고 또 10만 원 할 거 15만 원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10, 20, 30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요? 만약에 친구들 다 10만 원 한데 난 내년에 혹시 할 수도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야지. 15를 딱 하잖아.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다 10인데 15. 얘가 왜 15? 무슨 의미야? 한 장 빠졌나? 그렇지. 한 장 빠졌나? 15를 해서 너무 고마워가 아니라 20 하기는 아까웠나? 약간 이렇게 생각해. 그러네요. 진짜 사람 심리가 사람 5단위는 심리가. 좀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10, 20, 30이야. 그 다음에 40은 안 합니다. 누가 축의금을 40을 해? 50이야, 바로. 그 다음 70. 70도 잘하네. 50 다음에 바로 100. 이제 지금 이번 결혼식의 고민인 거예요. 이제 네. 얼마를 내야 되나? 제가 아까 우리 투자 얘기하면서 그런 일상으로 얘기 했잖아요. 가니까. 500만 원, 1000만 원에서 수익률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큰 금액 들어간 사람들이 엄청난 스노우볼링 이펙트가 있다는 게 우리가 5만 원,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부의금 내는 거에는 결혼해서 부자가 안 되지만 연예인이 결혼한다 생각하면 그럼 그냥 보통 단위가 100, 200, 300인데 그렇죠. 300보다 조금 더 유명한 연예인이 온다 그러면 500, 그 다음에 조금 더 탑스타가 온다 10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사람은 결혼 딱 하잖아요. 결혼하면 그걸로 그냥 한남동 들어가는 거야. 이야.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이혼을 했다. 그러면 또 돌싱 포맨에 또 나와. 그랬다가 다시 결혼하잖아. 그럼 또 가야 돼, 연예인들이. 야, 한남동 두 채가 생기네. 반대로 그러면 이럴 때는 아끼지 마라. 왠지 없을 것 같긴 한데 있을까요? 아끼지 마라라고 오. 하는 거는 있죠. 이런 거예요. 뭔가 내가 한번 힘을 줘야 될 때는 힘을 줘라. 결혼 10주년, 20주년, 30주년 뭐 이런 거는 좀 오. 해야 돼.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제가 올해가 결혼 30주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올해 진짜 돈이 많이 깨지는 게 장모님 팔순에다가 네, 네. 결혼 30주년. 지금 단단히 기대하고 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해보냐면 돈을 좀 쓸 생각입니다. 이번에. 왜 멋지시네. 그러냐면 그동안의 결혼 기념일은 밥 먹거나 백화점 가서 뭐 하나 좀 사주고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뭐 차를 바꿔준다든지. 그러니까 왜냐? 30주년이잖아. 이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니야? 제가 무조건 돈 안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이것도 제가 무슨 선물을 했는지 뭐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한번 공개를 하겠는데 저도 돈 쓸 땐 쓴다. 그러면 또 독삼사로 가시는 건가요? 아, 독삼사로 갈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독삼사로 와, 간다. 엄청 크게 쓰시네. 지금 차가 10년째 같은 차를 타고 있어요. 아, 와. 그러니까 이제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저도 이번에 바꿔줬거든요. 그래요? 아반떼로. 아이, 진짜 뭐야. 그러네요. 그건 아니다. 진짜 표정이 안 좋은 게 독삼사를 타다 아반떼로 아, 독삼사를 타다가? 근데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레이드는 좀 아반떼가 낫지만 차는 좋아요. 저도 지금 아반떼 그렇다고 타고 하더라고요. 왔는데 아반떼가 차는 좋습니다. 제가 아반떼 샀잖아요. 2년 네. 전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야, 이 차 완벽하다. 타라고 했더니 표정이 썩어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반떼는 실용적인 접근을 한 거예요. 정인구 대표님도 그렇고 네. 나도 그쵸, 그렇고. 그쵸. 타고 다니는데 뭐 이거면 되지. 근데 이제 나한테 뭘 선물하지? 벤츠를 선물할까? 그게 아니라 스페이스 X를 선물한다. 그런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 막 이런 것도 궁금해요. 짠돌이 DNA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진짜요? 네. DNA가 있다. 저는 쿠팡이 없어요. 탈팡이 아니라 아예 쿠팡 어플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배민 어플은 있는데 우리 딸이 들어가서 보더니 막 깔깔거리고 있더라고. 왜요? 고객님 첫 번째 거래를 축하드립니다. 일단 여러분들 쿠팡 없애고 배민 없애잖아요. 그럼 쓸데없는 거 안 하게 되는데 그럼 뭐 물건 어떻게 사냐? 직접 가서 사요. 저는 옷 같은 것도 그냥 백화점에 가서 오프라인에서 사. 살 때는 좋은 거 사. 많이 안 사서 그렇지. 어떤 비싼 결제를 뭔가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아니 근데 솔직히 선글라스 같은 거는 좋은 거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건 진짜 내 눈을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싼 걸 사도 한
사면 그래도 몇십만 원 하잖아요. 좋은 거는. 근데 그걸 몇십만 원짜리 산다는 거 자체가 내가 불편해가지고 안 사고 있다 10년 만에 산 거야, 얼마 전에. 근데 내가 이게 불편하니까 내 손을 붙잡고 가서 와이프가 대신 카드를 긁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결제 포비아가 있어요. 그래서 돈도 써버릇하면은 배포가 늘어나고 안 쓰기 시작하면 결제 포비아가 생겨가지고 짠돌이 DNA라는 건 아마 그런 게 아닐까.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쓰는 돈은 아끼지 않는다. 딸이 뭘 해달라 그러면 해줍니다. 뭐 나한테는 좀 안 쓰지만 가족들한테는 쓴다. 그럼 자녀분들도 그런 기질을 좀 타고나셨나요? 아들은 좀 그래요. 좀 열심히 투자를 하더라고요. 아주 잘하고 있고.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게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으면 자녀들에게 경제 교육을 그냥 수십 년 동안 시켜주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럼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하더라도 부모님처럼 잘 절약하고 또 잘 투자, 저축하고 이렇게. 저는 대물림을 지금 이왕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자녀 경제 교육 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안 돼 소리를 하시면 돼요. 뭐 엄마 뭐 안 돼. 그다음에 뭐 안 돼. 엄마 이거 해줘. 안 돼. 그럼 이거 해줘요. 그럼 그거 왜 필요한지 얘기해봐. 그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엄마 내가 이거 인강을 열면 태블릿 PC가 필요한데 이렇게 해야 돼. 그래? 그럼 생각해보고 진짜 필요하면 사줄게. 이렇게 돼요. 근데 거꾸로 되는 집안들이 많아. 너 지금 생각해봐. 너 지금 공부하려면 그 태블릿 PC 필요 없냐? 필요 없는데요. 잘 생각해봐. 다른 애들 이걸로 공부한단 말이야. 필요 없어? 그럼 사주려고 그래. 이렇게 가면은 아이는 경제 개념이 완전 무너지는 그쵸. 거야. 이런 아이가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 나 결혼하는데 전세금 한 3억만 밀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나 유학 갈 건데 돈 좀 못 해줘. 엄마 나 대학 등록금 무조건 다 대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제 개념 꽝입니다. 경제 개념이라는 게 뭐야? 뭔가를 얻으면 뭔가를 내놔야 된다는 게 경제 개념이잖아요. 엄마한테 이걸 얻어내려면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돈이 많으셔가지고 자녀들한테 해주시더라도 안 된다고 했다가 해주세요. 그러면은 고마워하거든. 근데 해줄게 그러고 나서 해주면은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린 줄 안다.